1951년 최초의 정규 4년제 과정이었던 육사 11기에는 200여 명의 생도들이 입교했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지역 출신별로 어울렸으며 그중 공부는 좀 못했지만 운동을 좀 했던 전두환은 영남 출신의 노태우 김복동의 생도들과 하나회의 전신인 오성회라는 친목 성격의 단체를 결성하게 된다. 그들의 유대관계는 육사를 졸업한 뒤 각자의 군 생활을 할 때까지 이어졌고 과정에서 오성회는 멤버가 늘어나 칠성회로가 바뀌게 된다. 그렇게 군 생활을 이어오던 그들은 정규 역사 4년제 과정 출신이라는 점에서 늘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선배들이 자신들에 비해 짧은 기간의 교육만 받고도 군의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에 불만을 가졌으며 그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자신들의 진급이 느린 데 대해 못마땅해했다. 그러나 전두환과 육사 11기가 1961년 일어난 5.16 군사정변 이후 군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5.16 당시 ROTC 교관으로 근무하던 전두환은 5월 16일 아침 소식을 접힌 뒤 늦게라도 5.16에 합류하기 위해 육사생도와 졸업생 약 1000여 명을 동원해 5.16을 지지하는 시가행진을 벌이게 했고 이는 박정희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시가행진으로 박정희에게 인정받은 전두환은 이후 국가재건 최고회의 민원비서관, 중앙정보부 인사과정 등의 좋은 보직에서 일했고 1963년 박정희는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이 무렵 전두환은 박정희에게 군에서 박정희를 지지하는 육사 출신 사모임의 필요성을 건의하며 자신들의 모임을 소개했고 이에 박정희는 5.16을 함께하며 커져버린 육사 8기의 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전두환을 중심으로 육사 11기 세력을 비호해주게 된다. 또한 박정희는 그들에게 보직과 진급에서의 혜택을 주었고 자신의 측근이던 박종규와 윤필용에게도 육사 11기를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그렇게 전두환은 1963년부터 군부내 비밀 사조직 하나회의 결성이 비밀리에 결성하게 된다. 먼저 전두환, 김복동, 노태우 등의 육사 11기가 리더그룹으로 가입한 뒤 태양을 위하고 조국을 위하는 하나 같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조직의 이름 하나회로 정했고 후배 기수들을 선발할 때에는 영남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선배에 대한 충성심과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선발했으며 각 기수단 인원은 10명 정도 했다. 그렇게 해서 한 명이 각 기수에서 선발되면 육사 11기 전원이 동의해야 입회할 수 있었고 입회한 후배 회원은 이른바 포섭책이 되어 동기생들을 엄선해 보고했으며 엄선된 후배들은 같은 방식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입회할 수 있었다. 여기서 물망에 오른 후배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졸업 성적, 교우관계, 건강, 부인의 사생활까지 심사를 거쳐야 했고 진급과 보직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회에 가입을 권유받은 사람들은 최고의 영예로 생각했다. 그렇게 까다로운 인선 작업으로 1년 반 정도가 지나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된 하나회는 1964년 3월 1일 김복동의 집에서 결성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중앙일보 기사에 전해진 김복동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3.1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뜻에서 3월 1일 결성식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이후 하나회는 선후배 간에 합의된 명령에 복종하고 회원 간에 경쟁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인격 말살까지 감수한다는 강령 아래 200명이 넘는 군부 내의 비밀 사조직으로 성장했고 후배들은 선배를 형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으며 점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어 리더그룹인 육사 11기 외에는 회원들 간에도 서로의 정체를 모르며 지냈었다. 그렇게 하나회가 결성되고 그 조직의 수장이 된 전두환은 동기들 중 소령 진급은 가장 느렸지만 1969년 육사 11기 중 가장 먼저 대령 계급장을 달았고 1973년에는 역시 동기들 중 가장 먼저 준장으로 진급했다. 이때 박정희는 전두환을 청와대로 초대해 일심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지휘봉과 함께 크라운 6기통 승용차를 주기도 했다. 그리고 그렇게 박정희의 총애를 받던 전두환은 윤필용과 강창성 등 군에서 영향력 있는 선배들을 찾아가 형님 형님하며 용돈을 받은 뒤 후배들에게 술을 사주었고 하나회 후배들의 진급과 보직 청탁을 하고 다녔다. 그리하여 하나회의 회원들은 수경사, 보안사, 특전사, 대통령 경호실 등에서 근무했고 해외 파견 등의 특혜를 누렸었다. 그러나 1973년 그러한 하나회가 해체될 만한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은 하나회의 뒤를 봐주던 윤필용이 이 후락을 박정희의 후계자로 거론해 박정희의 심기를 건드린 윤필용 사건이었다. 이때 박정희는 윤필용을 포함한 하나회와 전두환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때문에 전두환은 군복을 벗을 뻔했지만 오랜 친분이 있던 당시 경호 실장 박종규 덕분에 전두환은 군에서 살아남았다. 그렇게 군에 남게 된 전두환은 경호실 작전 차장부 제1사단장을 거쳐 1979년 3월 보안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 근무한 지 7개월 정도가 지난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로 인해 12.6이란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고 권력의 공백기였던 이때 전두환은 12.6 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며 권력의 한 축이 되었다. 합수부장이라는 권력을 쥔 전두환은 정부 각 부처로부터 직접 업무 보고를 받는 것에 등의 월권을 행사했고 그러한 전두환의 월권이 지나치다 싶은 당시 육군 참모총장 정승환은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 핵심 멤버들을 전출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전두환이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였고 그는 보안사 3인방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12.12를 계획하게 된다. 마침내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은 하나회 세력들과 함께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정승화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규하의 제가 없이 연행에 성공했고, 과정에서 대항하던 정승화의 세력 장태환, 정병조, 김진규 등의 인물들을 무력화시키며 군권을 장악했다. 결국 12.12는 전두환의 뜻대로 되었고, 전국 운영의 주도권은 자연스레 전두환이 쥐게 되었으며, 이후로 그들은 노태우 정권까지 최고 권력자의 자리를 비롯해 군 관련 요직이라 할 수 있는 자리는 모두 갖게 되었다. 그중 12.12에 가담한 하나회 멤버들의 보직 이동을 보면 전두환은 12.12 이후 1980년대 초반 진급 시기보다 빠르게 중장으로 진급했고,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다 육군대장으로 예편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제11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12.12에서 전방 고사단 병력을 빼낸 노태우는 수경사령관, 보안사령관을 거쳐 제5공화국에서는 정무 제2장관, 체육부 내무부 장관이 있다가 제13대 대통령이 되었으며, 전두환의 친구였던 정호용은 특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을 거쳐 대장으로 예편하여 내무부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있다가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또한 유학성 역시 대장으로 예편한 뒤 중정부장 자리에 있다가 참선 국회의원이 되었고, 황영신은 육군 참모총장을 거쳐 대장으로 예편한 뒤 감사원정이 되었으며, 김복동은 육사교장을 거쳐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외에도 보안사 3인방이라 불리던 허화평과 허삼수, 그리고 이학봉은 제5공화국에서 비서관 자리에 있다가 국회의원이 되었고, 직속상관인 장태원을 배신한 장세동은 중장으로 예편한 뒤 대통령 경호 실장 자리를 거쳐 안기부장이 되었으며, 장태환을 체포한 신윤희는 육군 헌병감 자리에 있다가 소장으로 예편했다. 그리고 12.12에서 국방부와 육본을 장악했던 박희도는 특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을 거쳐 대장으로 예편했고, 정병주를 체포했던 최세창은 일군단장 합참의장으로 있다가 대장으로 예편한 뒤 국방부 장관이 되었으며, 김진영은 수경사령관 육군 참모총장을 거쳐 대장으로 예편했다. 이렇듯 1980년대 전두환 노태우 정권 10년의 세월은 그야말로 그들의 전성시대였으나, 하나회는 1993년 들어선 김영삼 정권에서 몰락하게 되는데, 하나회가 군의 요직들을 차지하며 살아오던 1980년대 당시 정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김영삼은 가택연금, 강제정계 은퇴 등의 험난한 정치 활동을 해오다 1990년 3당 합당을 한 뒤 제14대 대선에서 당선되어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취임을 한 뒤 고위 공직자들에게 재산을 공개하라며 자신의 재산을 먼저 공개하더니, 며칠 뒤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축사에 담게 된다. 그의 축사를 요약해보면, 올바른 길을 걸어온 대다수의 군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예가 상처를 입었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다는 말과 함께 이 잘못된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김영삼의 그러한 말들은 군부의 요직들을 독차지하고 있던 하나회 숙청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열하루째인 3월 8일 아침 7시 30분경 김영삼은 문민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권영애와 조찬을 하던 도중 대뜸 군 장성들은 언제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권영애는 대통령이 통수권을 행사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말했고,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김영삼은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바로 교체해야겠다는 말을 전했다. 권영애는 당장 육군참모총장을 교체하면 대규모 후속 연쇄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말을 전하며 정기 인사 때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해보았지만, 김영삼은 단호하게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에 대한 해임을 지시했다. 그로부터 4시간이 지난 11시경 차기 합참의장이 될 거라 믿고 있던 당시 육군 참모총장 김진영과 기무사령관이었던 서한수는 권영애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고, 그들의 후임으로는 비하나회 출신이 임명되었다. 김영삼은 불과 4시간 만에 하나회였던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교체해버렸다. 그렇게 하나회의 숙청에 서막을 알린 이때 하나회 청산에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김영삼이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교체한 지 3주 정도가 지났을까, 하나회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명단 살포 사건이 발생했다. 1993년 4월 2일 아침 서울 동빙고동의 군인 아파트 출근길에 장교들은 우편함과 승용차 윈도우 브러쉬에 꽂혀진 의문의 유인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유인물에는 놀랍게도 당시 현역 중장급인 육사 20기부터 종량급인 36기까지 하나회 140여 명의 명단이 담겨 있었고, 그렇게 살포된 유인물은 빠른 시간에 육군 본부를 비롯해 전후방 부대에까지 퍼지게 되었다. 이 명단에 오른 군인들은 대부분 장군 1차 진급자들로 국방부 합참육본 등의 핵심 보직이나 사단 군단장들의 보직을 맡고 있는 인물들이었으며, 또한 연관급 장교의 경우도 청와대와 수방사 기무사 등의 핵심 부대를 비롯해 주요 정책 분야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며칠 뒤 이 사건은 비하나회 백승도라는 인물이 자신의 단독 행동이라며 자수했고, 한 달 여간의 수사 끝에 결과를 발표한 군 당국은 명단에 이름이 오른 142명 중 105명이 실제 하나회 회원이라 언론이 밝혔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회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던 군인들은 분노했고, 사회적으로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렇게 하나회의 명단이 살포되었었던 4월 2일 이때가 적기라고 판단한 김영삼은 기무사와 함께 실세 3사라 불리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자리에 있던 하나회의 멤버 안병우, 김형선을 해임시켰고,
후임으로는 역시 비하나회 출신을 임명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던 김영삼은 일주일 뒤인 4월 8일 제1군, 제2군, 제3군 사령관 자리에 있던 하나회 멤버들을 비하나회의 인물들로 교체했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4월 15일에는 하나회 출신 군단장 사단장급 인사들까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4월 한 달 동안 김영삼은 비밀작전과도 같이 기습적으로 하나회를 숙청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박관용의 말에 따르면 하나회 출신 대장 7명을 포함해 장성 19명을 해임시키던 여기까지가 김영삼의 최초 의도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회 수뇌부들만 날렸고 일부 장성들과 연관급 이하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난 7월 초반 남은 하나회 멤버들마저 강제 전역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7월 9일 합참 간부들이 모인 한 회식 자리에서 남은 하나회 멤버였던 당시 합참작전부장 이충석이 김영삼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고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전해들은 김영삼과 비하나 회로 구성된 군 수뇌부는 군 통수권자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일부러 건드리지 않았던 하나회의 출신 장성과 연관 급장교들까지 모두 숙청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 사건을 일으킨 이충석은 보직 해임과 동시에 강제 전역되었고 주요 장성들 역시 강제 전역당했으며 하나회 출신 연관 위관 급 장교들도 대부분 예편 또는 좌천되었다. 이후 하나회는 단계적으로 제거되어 과거의 위세와 권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고 그 세력들도 군에서 사라지게 되었다.